아무래도 토론회 때 여성 혐오 발언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왜냐면 이준석 후보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스스로 발광했다기보다는 약간 보수의 반사체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보수는 의미가 없어요. 저 보수 과거예요. 저거 옛날 저기 내란에 동의하는 세력이에요. 동조하는 세력이에요. 나는 젊어요. 나는 새로운 보수예요. 나는 압도적 미래예요.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구도 하에서 이준석이 반사체로서의 그 숫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었던 선거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세 번째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의 구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쌓아왔던 이미지의 상당 부분을 다 날려먹었죠. 저는 지금까지 시작된 미디어 토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몰락, 네. 그러니까 사실 발언 자체는 별로 안 길어요. 한 1분 남짓인데, 자기가 10년 이상 쌓아왔던 정책 자산 다 날리는 발언을 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7.7%. 이게 이 숫자대로 나온다면 저는 5% 정도 나올 거라 봤거든요. 왜냐면 용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이건 선 넘었네.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고관여하든 저관여하든 관심 있든 없든 떠나서, 이건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에서의 본인이 틈새에서의 어떤 승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가 나왔지, 저는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개혁신당이 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개인도 이제 여러 고소고발을 지금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내용에 휩싸일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왔냐면, 야, 그거 봐, 단일화했으면 우리가 접전으로 갔지.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준석 후보의 그 토론회 발언이 나온 뒤에 개혁신당의 이제 의원이나 뭐 최고위나 이런 분들이 라디오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를 보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이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마지막 뭐 선거 막판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좀 나오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정치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봐요. 왜냐면 국민의힘하고도 척을 이제 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될 수사나 이런 데서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이고 들어와 이런 해서 그걸 응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자기를 말하자면 이제 실드 쳐줄 수 있는 세력 기반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형사보다 더 어려운 게 민사예요. 네. 이 선거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둘러싸고 굉장한 이제 당내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통상적으로든 한국적 정서로도 이건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러고 이제 당내에서도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원래 10% 넘을 수 있었는데 네가 TV 토론 나가고 그 얘기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민사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발언에 대한 형사적인 상황 같이 올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명태균 특검이 시작된다. 이 명태균 명 묻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수사. 명 묻은 사람들. 네. 뭐 그 수사를 어떻게 또 할 거냐. 굉장히 좀 그것도 남아있네요. 연관 생각해보니까. 끝에, 짧은 연관 끝에 긴 실현의 시간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할 때 기본적인 표들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강화시키거나 혹은 뭐 그걸 이탈시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그걸 옮겨가거나 다른 판단을 선거운동 기간 내에 하는 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유권자들이 보는구나,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강제로 교체하려고 할 때 네. 당원들이 심판해 줬던 거. 그렇죠. 그걸 하나 보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 때문에 네. TV 토론이 가지고 있는 실제 영향력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조사에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상식선을 뛰어넘어 버렸을 경우에 유권자들은 분명히 보고 심판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교훈 조언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역량 자질의 문제, 이준석 후보는 그걸 보여준 거가 첫 번째고, 네. 저는 그보다 더 큰 게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건,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건 위기 관리 능력이거든요. 네. 이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 거냐, 이거를 머리를 숙일 거냐, 네. 아니면 꼿꼿하게 쳐들 거냐. 총알 날라오는데 머리 꼿꼿하게 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군이 작살이 나버리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기술적으로 정치를 하되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은 빵점이구나.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서 보여야 할
근본적인 자질에 있어서 도덕성은 물론이고요. 뭐 그런 책임감 이런 건 다 빼고 네. 뒤에 수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이 수습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네. 그런 일들을 실제 현장에 있으면 많이 겪으니까. 사과는 했지만 사과 아닌 듯한 사과.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 거죠. 네.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인 판단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두 가지 완전한 무능함을 보여줬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기자님하고 좀 다른 거는 1인 정당의 한계거든요. 네. 저는 내부에 다른 반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말은 그 정당이 자체가 소멸해버려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 이 건만 없고 과정 관리만 잘했으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네. 이 연령에 그렇죠. 나와가지고 실제로 단독으로 뛰어가지고 노안사례. 보수의 모든 단일화의 그 집요한 요구들과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면서 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 외양 자체는 진짜 멋있다. 다 망쳤죠. 정치인으로서. 다 망쳤죠. 그러나 그래서 다 망쳐버렸다. 혹시 정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없구나. 핵심적인 내용이나 핵심적인 가치나 핵심적인 자기 관리의 역량들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을 가지고 당분간 버티고 연명하려고 할 때 개혁신당 내에서는 이견이 크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지도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개혁신당의 미래는 추후에 없다. 다시 좀 네. 없다. 추후에 다시 얘기하려고 없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얘기할 게 볼게요. 없다. 얘기할 게 없다.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뒤늦게 오신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잘 하고 오셨어요? 예,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고 네. 지금 바로 좀 달려왔는데. 초췌- 이분이 친구- 오늘 각종 방송을 할 수 술 한잔 있었지만 따라드리겠습니다. 본인 방송만 하셨다. 연예인 보는 느낌입니다. 연예인 이렇게 조스러지고 싶진 않았는데. 자, 아시죠? 저희 수영편 네, 들어가지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종종 보고 있는데 네. 정말 정확하게 정파성의 어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네. 너무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평론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한 20년은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들은 부산어 중에 제일 교양 있는 말투. 부산말도 표 안 나야 되고 제가 정파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 개인적으로는 곤란하실까요? 너무 객관적인가요? 티를 좀 안 내고 노력하는 정파성? 뭐 예.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좀 사실 잠깐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의 그 마지막 그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책임론 당내에서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의견을 좀 분분했는데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당내에서 뭐 이기인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천하람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보호막을 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 노선에서도 약간 뭐랄까 흠집이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개혁신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선거 작은 정당이 치르기가 제일 힘든 선거가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대선은 보스 한 명으로 치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득표율이 뭐가 됐든. 그리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3개 지역구가 균등해요. 그러니까 물론 더 상징성 있는 종로에 나온 사람, 뭐 어디 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균등해서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겠다는 사람들 뭐가 됐든 당선이 되든 안 돼. 근데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선 후보급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대선 후보급이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수를 보유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시장 후보 누가 나오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안철수 당에서는 안철수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누가 인천시장 후보 나오고 누가 뭐 수도권에서만 얘기하면 경기지사 나오고 누가 대구지사 나오고 아니 대구시장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치르기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당명이 없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예. 네. 당명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합당을 하거나 국민의힘과. 흡수되거나. 흡수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합당하거나 흡수보다는 합당 쪽이 또 보수 총결집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결집 못해서 졌다 이런 얘기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는 이번이 잘 나왔으면은 독자 노선을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론에 돈 문제도 있고 현실론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어쨌든 의원이고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할 텐데
진짜 국민의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여성 혐오의 발언 자체가 워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박혀 있고 계속 이준석 후보를 따라다닐 텐데, 이준석 후보라는 정치인의 미래는 어떻게 좀 제가 이거 30년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언론에서도 그 제 거 인용해서 많이 보도가 났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지지자들이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따라다녀가지고 30년 발언 사과해라고 예, 화가 많이 한 났어요. 25년? 그래서 뭐 다른 평론가들이 29.5년? 김준일이 오바했다. 10년밖에 안 가. 30년에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평론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3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의 얘기에도 이거는 10년은 간다라는 얘기에 다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잊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의 그동안 스탠스는 뭐냐면은 항상 물어봐요. 내가 여성 혐오했다라는 증거 가져와봐. 내가 차별주의자라는 증거 가져와봐. 디테일한 거. 그런데 이런 류의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입으로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그런 거를 조성을 해서 지지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전형적으로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혐오를 직접 발언하진 않지만 선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지금 모든 이준석의 발언이 저는 선동이거나 혐오를 조작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게 노무했고, 근데 뭐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게 됐어요. 증거를 가져와봐 그러면 야, 너 젓가락 발언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 빼박 증거가 나타났다. 빼박 증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확인 사살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준석을 앞으로 그래서 제가 30년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매우 어려워질 거다. 다만 또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준석의 모잣돈이 있잖아요. 2030 남성들은 계속 같이 늙어가야 되고 한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크게 대선판에서 캐스팅 보트가 필요하면 또 이준석 세대 포이런 하듯이 이렇게 또 필요하게 크게 쓸 날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이준석의 미래 전망해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거예요. 네. 서태지가 망가지면 아이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양현석, 이준호가 독자 노선이 가능합니까? 아, 지금 양현석 그렇게 팬이 많았고 양현석 되게 인기도 잘 많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오빠 많고 아니 그대로? 그건 다른 노선이죠. 뮤지션은 아니다? 네, 서태지와 함께하는 노선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준석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기스가 나면 나머지는 그냥 아이들로 봐야 된다. 물론 천하람도 한 명 국회의원 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소영? 네, 이소영은 잠재력은 이주영? 네, 맞아요. 잠재력은 있을 수 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현석도 나가서 기획사를 차려갖고 더 잘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고 그룹으로서 유닛으로서의 활동은 이번 선거가 사실상 마지막이고 저는 선거 전 끝나고 나서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을 세게 들이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본인의 생존이 네. 걸려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개혁신당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이준석은 서태지가 솔로 앨범을 계속 냈던 것처럼 독자 노선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국민의힘 흡수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은 안 돼요. 네. 금융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돈 문제가 걸려있기 쉽지 않아요. 때문에. 그게 선거 크다고 비용.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 이준석은 저는 정치는 결국엔 내 팬덤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팬덤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동탄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별로 얼마 득표했는지 아마 오늘 끝나면 바로 나올 텐데 동탄 득표율이 봤는데 만약에 형편없다 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면 이제 어렵겠네 그렇겠네요. 라는 평가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부분 한번 그 살펴봐야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유의미했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TV 토론에서 그게 뭐 1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지 3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 자체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동탄에서 이준석이 뭐 한 10%대 나왔다. 네. 뭐 예를 들면 그거 이하다. 이러면 급격하게 평가가 절하될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저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목포 맛집의 새조개 샤브샤브입니다. 조개 중에 가장 맛있다는 조개의 황제, 새조개가 500g이나 들어있는 새조개 샤브샤브는 4인분 23,9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지금 바로 마켓하니에서 맛있고 푸짐한 새조개 샤브샤브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새조개 샤브샤브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를 입력 후에 검색하시면 주문 가능합니다. 기자회견할 때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그 제가 적었잖아요. 그 닭한테는 안 와요. 새벽에. 적어도 다른 세상한테는 오는데. 그 닭한테는 그 새벽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네거티브한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 쪽에 그 경계해야 될 좋은 교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네.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질 거예요. 이게 이 자제시킬 수 있는 내부 브레이크는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 나아진 정치에서 그 닭이 활개치지는 못할 거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언한 거는 말로 진 빚은 실적으로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싸가지 없어도 용서하고 이거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실적이나 정책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반가이를 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인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행정적, 정책적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아주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변신을 위해서. 이준석의 제일 큰 적은 뭐냐면 실적 없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겨워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두려움인데 지금은 지겹지는 않죠. 이제 심심할 때마다 씹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전 최선을 다해가지고 입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만의 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입법적인 성과들이나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들을 내어서 지금 잘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어쨌든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배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만큼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허. 네, 오히려 여기서 좀 힘들게라도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나가는 게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조직적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형해화돼 버릴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